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42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42번째고요. 자, 보시면 쭉 아시겠지만 여기 남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주제는요. 바로 남북관계 되겠습니다. 남북관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64쪽 그리고 305에서 307쪽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남북 사이에 체결된 중요 합의서와 선언문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두 번째, 남북의 평화 정책을 위한 여러 주체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진짜 중요한 건 첫 번째겠죠. 중요한 합의서와 선언문의 내용을 비교하라는 내용은 보고 나서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될 것은 각 합의서나 선언문이 체결되거나 혹은 발표되었을 시기에 대통령이 누군지 그리고 그 대통령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좀 보시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총 5개의 선언문 내지는 합의서를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 되겠습니다. 어느 대통령 때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69년 닉슨 독트린 이후에 데탕트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형성되면서 냉전이 완화되려고 하던 그 시점에 박정희 정권도 역시 국제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7.4남북 공동성명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죠? 발표하게 됐죠. 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91년도입니다. 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에 그렇죠. 13대 대통령 노태우가 또 당선이 되죠. 해서요. 여러분들 91년 당시에는요.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합니다. 국제연합이죠.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 기본합의서, 원래 정식 명칭은 굉장히 긴데요. 선생님도 다 못 외워요. 남북 기본합의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노태우 당시다. 그럼 노태우 뭐 북방 외교라든지 이런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2000년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도 가시면 6.15 남북 공동선언인데 다른 표현으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언제냐?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죠. 김대중 대통령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7년 뒤에 대통령은 노무현이었고요. 자, 그리고 14남북 정상선언 또는 14남북 공동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상관없어요. 2007년도입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2018년도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27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 때죠. 문재인 대통령 때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총 5개가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짜짜시 읽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만 잡아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볼게요. 7.4남북 공동성명인데요. 그쵸? 자, 역사적인 의의는 남북의 첫 번째 합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합의치고는 대표들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주석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대리인을 보내서 만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통일은 외세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자주.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민족적 대단결입니다. 자, 자주적인 내용은요.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등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알아서 해결하자. 남북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자. 근데 알아서 해결하는데 둘이 맞짱 뜨자. 싸우자. 이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적 대단결, 다른 말로 통일을 이뤄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굉장히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놓고 그런데 말입니다. 체결 후 남북은 각각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남쪽은 그쵸 유신, 북쪽은 264쪽 보면 나와요. 이거 해서 사회주의 헌법, 북쪽에서 사회주의 헌법, 남쪽에서 유신헌법 제정하면서 각자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독재 권력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발판으로 7.4남북 공동성명을 활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합의가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91년이에요. 91년 가면요 12월이 겨울이었네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너무 길어요.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 되겠습니다. 1991년 누구 때라고요? 그쵸,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우리 요것만 좀 읽어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만 볼 건데요. 기억은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여기 3번 가볼게요. 기억.
자, 7사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원칙의 3개 원칙은 뭐죠? 그렇죠. 방금 했었죠?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니은 가볼게요. 니은은 무슨 말이라고 되어 있는 니은 읽어볼게요. 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오, 되게 어려워요. 자, 나라와 나라가 아니래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래요. 보겠습니다. 자, 각자를 나라와 나라로 인정해 버리면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통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각자를 이러저러한 특수관계라고 해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자,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의 합의서가 체결이 됐는데, 그 체결 배경이요, 80년대 말부터요,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됩니다. 특히 그쵸, 사회주의 진영의 대빵이었던 소련이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이제 좀 붕괴되는 측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산권이 좀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2000년도고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시기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6.15 남북 공동선언. 여러분 중요합니다. 분단 이후에 첫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정상. 즉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같이 만난 거죠.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자, 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자주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우리는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뭐 이런 등등의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통일을 좀 하려면 공통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문장은 이런저런 다방면에서 뭐 교류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자, 근데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특징적인 대북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햇볕 정책인데요. 이속 우화, 북풍과 태양 알고 있죠? 북풍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코트를 벗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태양은 따뜻한 햇빛으로 지나가는 그 나그네의 뭐 옷을 다 벗겨버렸죠. 그죠? 너무 더워지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북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막 서로 위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인도주의적으로 뭔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이 바로 햇볕 정책이 되겠고요. 밑으로 가시면요, 이 노무현 정부가 또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햇볕 정책을 계승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 햇볕 정책 관련해서는 그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이걸 지속했어야 된다라는 쪽도 당연히 있고요. 반대로 이 햇볕 정책 지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핵 개발하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완전히 바보짓 한 거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죠. 이름도 원래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인데요. 14남북 정상선언 또는 14남북 공동선언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특이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현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종전을 선언하는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자, 2018년 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죠. 자, 남과 북은 어쩌고저쩌고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또 정전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정전은요,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죠? 그렇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죠. 자, 그런데 이 정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시 정지시킨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휴전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거. 자, 정전협정이 이제 전쟁을 아예 멈춘 게 아예 끝낸 게 아니니까 이것을 종전, 우리 시스템 종료할 때 종자 있죠. 마칠 종, 전쟁을 끝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종전선언이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정전, 전쟁이 멈춘 상태 또는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유엔군과요,
북한군과 중국군이 맺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맺었어요. 한국군은요, 끼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이 정전을 찬성하지 않아요. 북진해서 통일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전을 반대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그래서 정전협정은 이렇게 세 주체 간에 맺었던 협정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종전하자는 얘기를 하면 사실 태클을 걸리기도 해요. 너네는 정전협정 할 때도 없었는데 무슨 종전 타령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태클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요. 여러분들 밑으로 옆으로 쭉 가보시면요. 사실 이게 선생님이 프린트를 만들 때도 북한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을 동쪽으로도 동해로 발사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링크가 있는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수업 시간에 한 거니까 따로 여기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북 관계에 관한 부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각 문서마다 어떤 대통령 시기에 나왔었는지를 반드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